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도 5월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그림은 주방에서 전자기파 A, B, C가 이용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A, B, C는 마이크로파, 자외선, 적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를 보세요. A를 이용하여 조리기구를 살균하는 소독기입니다. 자외선이죠. 그 다음에 B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온도계입니다. 뭐죠? 적외선이죠. 그 다음에 C를 이용하여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A는 자외선 맞았습니다. 니은, 진공의자의 속력은 B와 C가 같다. 전자기파니까 같죠. 그 다음에 디귿,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A 보세요. A 자외선, C는 마이크로파. 진동수 A가 큰 거 맞죠? 파장은 C가 크고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은 광전 효과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 고르랍니다. 자, P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튀어나와 있고 Q를 비췄을 때는 안 튀어나왔어요. 자, A를 보세요. 학생 A. 진공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P가 Q보다 짧아.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 큰 거 맞았죠. 학생 B. 금속판에 비추는 Q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돼 Q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한계 진동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방출이 안 됩니다. 학생 C를 보세요.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 맞았죠? 그럼 A와 C가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에 대한 설명인데 태양에서는 핵융합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고 다음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중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헬륨 23짜리가 두 개가 만나서 헬륨 24가 돼요. 그럼 나머지가 나오겠지요. 자, 그럼 양성자 수는 둘둘 해서 넷이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에 헬륨에 2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억에 양성자 수가 각각 하나씩 형성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질량수 보세요. 반응 왼쪽에는 33 더하면 6이에요. 오른쪽에 4지요. 그럼 나머지 기억에 1, 1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질량수 1이고 양성자 수 1인 거 뭐예요? 수소죠. 자, 그러면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중성자 수는 H232, H24보다 크다. 중성자 수. 질량수 빼기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지요. 그쵸? 그러면은 3에서 2를 빼면 1, 4에서 2를 빼면 2지요. 따라서 순서가 거꾸로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니은은 질량 결순에 의한 거, 에너지는 질량 결순에 의한 거 맞았죠.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이요. 다음은 빛의 간섭에 대한 설명이고 빛이 중첩되어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빛이 같은 무엇으로 중첩되면 보강 간섭. 같은 위상이지요. 동그라미 기억은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니은은 맞았습니다. 반대 위상으로 중첩되면 상쇄 간섭 반대입니다. 비눗방울에서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 것은 빛의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옳은 것만 찾아보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빛의 간섭 현상은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은 네 위상 맞았고요. 디귿 무반사 코팅 렌즈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거 맞았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에서 B로 되는 거, C에서 D로 되는 거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등압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B에서 C, D에서 A는 등온이랍니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것인데 효율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자, 봅시다.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래요. A, B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A, B 있고 이게 C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어요.
여기 C에서 D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 D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간대요. 여기 압력, 부피의 관계 그래프에서 A, B는 등 앞이에요. 요거는 등 앞. CD 요것도 등 앞. 그 다음에 BC 얘는 등온, DA도 등온 과정이래요. 효율 물었어요. 효율은 흡수분의 한일 또는 흡수분의 흡수 빼기 방출 그거지요. 그쵸? 그러면 전체 흡수한 거와 방출한 거를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A에서 B로 될 때 봅시다. A에서 B를 될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게 3Q래요. 단 부피가 저절로 늘어나지 않지요. 외부에서 흡수해야지 늘어나죠. 이때 Q1은 W 플러스 델타 U인데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W는 0보다 커요. 그쵸? 됐죠? 그러면은 이때 흡수 또는 방출이 3Q라고 그랬어요. 그럼 0보다 크고 0보다 외부에서 1을 해줬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외부에다 1을 해줬으니까. 따라서 이건 어떻게 돼요? 3Q는 W 플러스 델타 U란 얘기죠. 외부에서 들어왔단 얘기예요. 플러스 3Q예요. 이거 흡수입니다. 두 번째. B에서 C로 돼요. 이때 등온이에요. 등온은요. T가 일정이죠. T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델타 U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쵸? 대신에 부피가 지금 늘어났어요. W는 뭐예요? 0보다 커요. 그럼 이때 Q2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요게 0이고 이게 0보다 커요. 그러면 Q2는 뭐 한 거예요? 흡수한 거죠. 얼마요? 2Q요. 표에서 2Q라고 했어요. 즉 플러스 2Q가 지금 W가 된 거예요. 외부에다 한 1을 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C에서 D로 될 때. C에서 D로 될 때, 이거 등온이죠? 아, 등압이죠. 등압이에요. 자, 근데 부피가 줄어들었죠? W가 0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면 Q3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요게 0보다 작아요. 외부에서 1을 받은 거죠. 그쵸? 그러면은 Q3는 뭐 한 거예요? 방출된 거예요. 됐죠? 왜요? 지금 등 앞에서 온도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부피가 내려갔으니까 온도가 감소해요. 그럼 델타 U도 0보다 작아요. 이거 0보다 작고 이거 0보다 작으니까 방출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Q가 W 플러스 델타 U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네 번째. D에서 A로 되는 거. 이거 등 온이라고 했을까? 마찬가지로 델타 U는 0이에요. 대신에 부피가 줄어들었죠. 외부에서 1을 받았어요. 즉 W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Q4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이건 0이고 이거 0보다 작고 따라서 Q4는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Q. 마이너스 Q가 W란 얘기예요. 방출이에요. 이거 방출, 얘 방출. 됐죠? 얘 흡수고요. 얘 방출이고요. 얘도 방출이고요. 따라서 효율은요. 흡수분의 흡수 빼기 방출이죠. 흡수 얼마예요? 2Q에다가 3Q 하니까 5Q. 그 다음에 흡수해서 방출을 빼요. 방출 3Q, Q. 그럼 뭐예요? 4Q죠? 5분의 1 나오죠?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은 보일 수소 원전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분광기로 수소 기체 방정관을 관찰하면 스펙트럼이 관측되는데 이는 수소 원전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요. A는 불연속. 그 다음에 수소 원전 내에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뭐 되는 거예요? 방출되는 거죠.
다음에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요, 짧아지죠. 진동수 커지고. 그러면은 해당하는 거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물체 A, B가 실 PQ로 연결되어 정지입됩니다. A, B가 PQ로 연결되어 정지입됩니다. 그림 나눈 가에서 B의 크기가 40N인 힘을 연지기 방향으로 작용할 때 A와 B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랍니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랍니다.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질량이 안 주어졌군요. 질량 구하는 거네요. 자, 7번 봅시다. 가번 그림은 요게 A가 있고 요게 P고요. 줄 P고 요게 줄 Q인데 B가 매달려 있고 Q 이렇게 돼 있어요. 4번 그림은 P가 있고요. 여기에 A 매달려 있고 이게 줄 P, 줄 Q에 B가 매달려 있고요. 이 B를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40N을 밀어 올린대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에 걸리는 힘은 가가 나에서의 2배라고 했어요. 여기를 T라고 하면 여기는 2T의 장력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Q에 걸리는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래요. 이걸 T'이라고 하면 여기는 3T'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가에서 운동방정식 봅시다. B를 보세요. mg하고 장력하고 맞아떨어지죠.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MB의 질량, 중력과 속도 빼기 3t 프라임, 이게 0이에요.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A는요. 중력 있죠? 아래쪽으로 3t 잡아당기죠. 3t 프라임 잡아당기죠. 3t 프라임 더하기 아래쪽으로 MAG만큼 있고 위쪽으로 장력 T가 있는데 2t예요. 2t. 이게 0이에요. 자, 변변 더하면요. 3t 프라임은 없어지고 MA 더하기 MBG 빼기 2t는 0. 자, 나의 운동방정식 봅시다. B에 걸리는 힘은요. 중력 아래쪽 MBG. 그쵸? 또 아래쪽에서 그럼 위로 작용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위로 당기는 거 마이너스 t 프라임. 이게 0이에요. A는요. 아래로 작용하는 거 M, A, G. 그쵸? 그 다음에 아래로 또 당겨지는 거 T 프라임, 위로 당기는 거 T. 이게 0이에요. 변변 더하면요. MA 더하기 MB, G 빼기 40 빼기 T는 0.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거를 변변 빼볼게요. 즉, MA의 질량, B의 질량, G 빼기 2T는 0과 MA, MB, G 빼기 40 빼기 T는 0. 이거를 변변 빼면은요, 이거 없어지죠. 그쵸?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40 빼기 T는 0. T는 얼마 나와요? 40 나와요. T는 40이에요. 되었어요? T는 40.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거랑 한번 해봅시다. 요거랑,
이게 지금 a죠? 요거랑 연을 봅시다. t에다가 40을 집어넣고요. 그럼 3t 프라임 3t 프라임 더하기 ma에다가 중력가서 또 10으로 하라고 그랬죠? 10ma t가 40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0 나오죠? 마이너스 80은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면 t 프라임 플러스 10ma 빼기 40이 0이에요. 자, 이것도 변변 빼볼게요.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2t 프라임 빼기 40은 0. 따라서 t 프라임은 20 나와요. 우리는 a의 질량 구하라 그랬, a의 질량인가요? 아, 예, 보기에 a의 질량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질량. 그러면 t 프라임이 이거예요. t 프라임이 이거니까 b의 질량은 나오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10m b 빼기 60은 0. 따라서 mb는 6kg 나와요. 그쵸? mb는 6kg. 그거를 a의 질량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가. 됐죠? 또는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도 ma 값 나오죠. t 프라임이 20이니까 집어넣으면 60 더하기 10 fa 빼기 이 t가 뭐예요? t가 40이죠? 80은 0이요. 따라서 ma는 뭐가 나와요? 2kg 나와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p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틀렸지요. 기억 틀렸고, 니은 나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q가 나에서 q가 b를 당기는 거 t 프라임이 얼마예요? t 프라임 20이요.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 a의 질량은 2kg 맞았죠. 그럼 니은과 디귿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종이 좀 바꾸고요. 8번 보시면 그림은 시간 t 이퀄 0일 때와 t 이퀄 5초일 때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파동의 진행 속력은 1m/s래요. 자, 이런 문제는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느냐 오른쪽으로 진행하느냐를 찾아야 되지요.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나왔고요.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8, 여기가 6,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어요. 0이고 변이는 a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고 t가 이거 t 이퀄 0일 때입니다. t 이퀄 5초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2, 4, 6,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t 이퀄 5초일 때요. 자, 그런데 속력은 얼마로 간다 그랬어요? V는 1m/s로 가요. 초당 1m 가요. 그럼 이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5초일 때는 이게 5m 가야 되죠? 그럼 요 위치가 5에 있어야 돼요. 여기. 맞습니까? 없죠. 아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x방향으로 파가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5초일 때 6은 5초일 때 5m 가니까 1초 위치에 있으면 되죠. 여기 1초일 때. 그럼 맞았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맞았어요. 그쵸? 자, 그럼 파장은 얼마예요? 한 파장 4지요. 4m. 됐죠? 약간의 소음이 들리는데 왜냐면은
같은 동에서 공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소음이 좀 들릴 겁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주기는 얼마 나옵니까? 주기는 V분의 람다 해주면 되죠? V가 1, 람다가 4, 주기 4입니다. 4초. 자, 그럼 봅시다. 기억 보시면 파동의 주기는 4초다. 맞았고요. 니은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입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X입니다. 티그 T=6초일 때 4m에서의 파동의 변이는 마이너스 A냐? 6초일 때래요. 왼쪽으로 가니까 요 4m 위치는요. 6초일 때 6m 가야 되죠. 그쵸? 자, 그럼 6m라고 하면 10초일 때의 위치가 와야 돼요. 6m 가니까. 그럼 이게 여기 이렇게 온다는 얘기니까요. 마이너스 A. 맞았죠?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는 4V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마찰 구간을 지나 등속도 운동이래요. 마찰 구간을 지나서. 자, A가 4V로 운동하다가 요 마찰 구간을 지나고 나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가 이걸 VA라고 할게요. 이때 B는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대요. 물체 B는 V의 속력으로 A를 향해 운동한답니다. 그림 나와 같이 A와 B가 충돌한 후 A는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한답니다. 자, 여기는 마찰 구간이고 A는 V의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요. B는요. V의 속력으로 B는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한답니다. 그렇죠? 마찰 구간에서 A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받고 마찰 구간에서 A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T라고 하면은 얘는요 2T 동안 움직인 거죠. 그쵸? 자, 이랬을 때 A, B의 질량 비율 값을 구하래요. 운동량 보존 쓰면 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함은 MAVA. 그쵸? 더하기 MB 마이너스 V예요. 왼쪽으로 갔으니까 B는. 그 다음에 충돌 후는요. A가 왼쪽으로 갔죠? MA 마이너스 V. B는요. 오른쪽으로 가죠? MB V예요. 네, 여기서 MA와 MB를 묶어 볼게요. 그러면 MA를 왼쪽으로 넘기면요. MA의 질량 그 다음에 VA 더하기 V 이거는 2배 MB V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량, 충격량과의 관계를 볼게요. 얘는 4V가 VA로 되는데 2T만큼의 힘이 작용했죠. 자, 그러면 충격량이 F 곱하기 2T 했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일어나죠. 누구요? A의 운동량 변화량이죠. 근데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죠. 변화량은. 그러면 MA 나중 VA 빼기 MA 처음이 4V 요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가에서고요. 나에서는 여기서 T초만에 정지했다 그랬어요. 정지. A가. 자, 그러면은 F 곱하기 T는 나중값 0이죠. 그쵸? 0 빼기 처음값 V예요. 그쵸? V. 그런데 오른쪽 이거를
네, 이거 맞습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FT예요.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시면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2배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배 MAV는 MAVA 빼기 4MAV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MA는 다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V 넘기면은요. 이 V는 VA란 얘기예요. 그쵸? 자, 이게 이 V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VA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MA 2V 더하기 V는 2배의 MBV예요. 그리고 이거는 3MAV는 2MBV. V는 없어지고요. 뭘 구하죠? MB분의 MA를 구하래요. MA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3분의 2 나오죠. 찾아오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검출기 P와 광원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A 관성계에서 P, 광원, 검출기 Q는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A 입장에서 PQ와 광원에서 떨어진 거리는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 관성계가 C의 관성계보다 작답니다. 그 얘기는 B가 C보다 느리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쵸?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C의 빠르기가 더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봅시다. A 관성계에서 C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C가 더 빨리 움직였으니까 맞았죠. 니은 B 관성계에서 P와 광원 사이의 거리는 Q와 광원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짧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B 관성계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요. 길이 수축이 누가 더 많이 일어나요? C지요. 따라서 B 관성계가 C의 관성계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LED 1에서 3까지, 그 다음에 전압이 같은 직류전원 2개, 저항 스위치 S1, S2로 회로를 구성한답니다.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고요. 나 S1을 A 또는 B, S2를 C 또는 D에 연결했을 때 빛을 방출하는 LED 개수를 관찰하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1번이요. LED가 있는데 이게 L1 여기 C고요. 여기에 또 다른 LED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X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L2 그 다음에 또 다른 LED가 있고요. 이게 L3 자, 이게 D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스위치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1 이건 S2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 B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돼 있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있고요. 그놈이 스위치 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표를 봅시다.
A에 연결했어요. 스위치는 A에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C에 연결하면 S2를 C에 연결하면 이렇게 C에 연결하면 빛을 방출하는 LED의 개수가 2개래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은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흘러나가니까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해서 2개가 여기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는 못 가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죠. 이쪽은 끊어졌으니까 못 가고, 이렇게는 갈 수가 있죠. 조건만 맞으면. 그쵸? 그러면 이게 위쪽으로 간다면요. 위쪽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못 가요. 끊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조건이 맞는다고 해도 LED에는 하나만 불이 들어오죠. 따라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P형, N형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위쪽으로는 못 갔다는 얘기는요. N형, P형이라는 얘기고요. 이상 없죠? 따라서 X는 P형 반도체입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D에 연결하면 여기에 연결하면 몇 개의 불이 들어올까? D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서 이쪽은 못 가요. 끊어졌으니까. 그럼 이렇게만 흘러가야 되니까 하나의 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은 1입니다. 자, 이번에는 S1을 B에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고 S2를 C에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해요. C에. 먼저 D에 연결했대요. D에. 이렇게 연결하고 D에 연결했대요. 그러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럴 때 2개의 불이 들어와야 돼요. 2개. 자,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이쪽은 못 가죠. N형이니까. 그럼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하나, 2개 맞죠? 자, 이번엔 C에 연결을 해요. C에 연결하면요, 이렇게 온 게 이쪽은 못 가요. N형이니까. 그럼 이렇게만 흘러가죠. 그러면 1개 들어와야죠. 그럼 니은도 1입니다. 따라서 기억 더하기 니은은 2가 됩니다. 니은 보기는 맞았습니다. 디귿 S1을 B에, S2를 D에 연결하면 L1의 P형,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연결하면요, 전류가 흐르죠? 불 들어오죠? 따라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것도 좀 바꿀게요. 바꿀까요? 그냥 할까요? 일단 그냥 해봅시다. 길지 않을 것 같아요. 12번. 12번이요. 표는 입자 AB 물질파 파장, 속력, 운동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놨죠? 그쵸?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봅시다. 운동량은요. 람다 A분의 H 이렇게 나오죠. 근데 람다 A가 얼마예요?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 분의 H 나와요. 그쵸? PB는요. 람다 B분의 H인데 람다 B가 2 람다 제로분의 H 이렇게 나오죠. 누가 커요? 이놈이 크죠. 그쵸?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큽니다.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질량은 A와 B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질량은 A와 B가 같냐? 봅시다. PA 대 PB가 2대 1이에요. 근데 PA가 뭐예요? MA 곱하기 속력 얼마예요? V0라고 돼 있죠? 속력 V0. 그쵸? 그 다음 B의 운동량은요, MB 속력 2V0로 돼 있죠. 이게 2대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MAV0는 4배 MB V0. V0 없어지니까 A와 B 비율값 나오죠? A는 B의 4배예요. A와 B가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2제로냐? 운동에너지요. 자, 이 K 봅시다. A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 A의 질량 곱하기 V0의 제곱이에요. 그쵸? 근데 A가 뭐예요? 4B 제로죠?
4mb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mb v0의 제곱이니까 4배의 2분의 1 mb v0의 제곱값이에요. 자, 이 kb는요. b의 운동량은요. 2분의 1 mb 곱하기 속력 얼마예요? 2v0죠? 요거의 제곱하니까 4배의 2분의 1 mb v0의 제곱 두 개가 동일하죠. 따라서 요거가 2제로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2제로가 되죠. 그럼 디귿만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이제 종이 좀 바꿉시다. 1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선 경로에서 자동차 A가 x = 0을 지나는 순간 x = 0에 정지했던 자동차 B가 출발하여 A가 8L에 정지하는 순간 B는 8L을 지난답니다. A, B의 이동 거리는 구간 1, 구간 2에서 각각 3L, 5L로 같고 1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A의 2배래요. B가 A의 2배. 단,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거기 표에 주어졌죠? 자, 13번입니다. A와 B가 있는데 A가 움직여요. 얼마로 가는지 모르죠? 이거 안 나왔네요. 그러면 이걸 V0라고 할게요. 이거 A입니다. B는요, 정지하고 있었다 그랬죠? 네, B는 정지. 요거 B, 얘는 처음에 정지했어요. 그리고 구간 1은 3L, 여기 0이고요. 구간 1이고요. 구간 2는 여기가 8L. 구간 2. 구간 1에서의 가속도 크기는 방향과 크기가 동일하게 A1이래요. A1. 자, 이렇게 움직이죠? 그쵸? 그러면은 A는 구간 1을 구간 2에 들어서는 순간이 VA'이 될 거예요. 나중 속력. 얘는 V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B는 구간 2에서 가속도가 0이래요. 등속 운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를 지날 때도 VB란 얘기고요. 근데 A는요, 가속도 크기가 A2인데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했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지했다 그랬어요. 정지. 즉 이쪽 방향으로 A2가 작용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구간 봅시다. 1구간. 1구간에서 시간이 나와있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1구간에서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A의 2배랍니다. B가 2t 걸렸으면은 A는 t만큼의 시간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B의 거리는 3L이죠. 3L은 처음 속도 0 더하기 2분의 1 A1 2t의 제곱. 그쵸? 그러면 이거는 2A1 t제곱 나오겠네요. 2A1 t제곱 3L이. 자, 그럼 VA를 봅시다. 요거 A의 운동은 VA'은 V0 더하기 A1 t. 그 다음에 똑같이 3L은 V0 t 더하기 2분의 1 A1 t 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2A1 3L. 그쵸? 자, 그럼 3L, 요거 3L 동일하죠? A1 T제곱. 요거는 2분의 3 L.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집어넣지 말고 집어넣지 말고 이퀄 넣을게요. 3L 같으니까 이퀄 관계로 넣을게요. 그러면 2A1 T 제곱은 V0T 더하기 2분의 1 A1 T 제곱. 자, 이거 하면은 A1 T 제곱 넘어가면은 2분의 3 A1 T 제곱이 V0T예요. 그쵸? 그러면 T 하나 없어져요. 그럼 A1 나오네요. 가속도는 3T분의 2 V0. 요거 나오네요. 이게 A1 가속도예요. 1구간에서의 가속도. 자,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VA 프라임 값이 나오죠. 그쵸? 따라서 VA 프라임은 V0 더하기 A1 곱하기 3T분의 2V0. A1 곱하기가 아니라 A1 요거죠? 곱하기 T예요. 그러면 T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3분의 2에서 3분의 5 나오죠? 3분의 5 V0예요. VA 프라임이 3분의 5 V0래요. 됐죠? 그 다음에 VB의 나중 속력도 구할 수 있군요. VB는 0 플러스 A1 곱하기 2T예요. A1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는 3T분의 2V0 곱하기 2T 하니까 T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3분의 4 V0가 나와요. 이거는 VB, 요게 3분의 4 V0, 얘는 3분의 5 V0. 이거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2구간 봅시다. 2구간 봅시다. A는 정지예요. 나중 속도 0. 처음 속력 3분의 5 V0. 그쵸? 더하기 A2 T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시간 T 프라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T 프라임 걸려서 갖고 얘 걸린 시간을 TB라고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A가 걸린 시간. 자, 그럼 B가 OL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시간 이거 TB라고 해볼게요. 그럼 TB는 이건 등속이죠. 등속이니까 TB는 속력 얼마요? 3분의 4 V0. V0분의 5L이에요. 그쵸? 그러면 4 V0분의 15L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VA 프라임이 요거니까 요거에 제곱하면은 9분의 25 V0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2 곱하기 A1 요거죠. 3T분의 2V0 곱하기 3L이죠. 그쵸? 그러면 9분의 9 하면 16 나오네요. 9분의 16 V0의 제곱이 3 없어지고 그러면은 4 V0 L 나와요. T분의 4 V0 L 나와요. V0는 없어지고 따라서 V0분의 L이 뭐가 나오죠? 이건 4가 되니까 9분의 4 T 나오네요. 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간 나오죠. 4분의 15 곱하기 9분의 4 T 하면은 9분의 15 하니까 15T 하니까 3분의 5T 나와요. B가 이동한 건 3분의 5T예요. 그쵸? 근데 A와 B가 출발과 도착 8L에 동시에 도착하겠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A가 걸린 전체 시간과 B가 걸린 전체 시간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B의 전체 시간은 앞에서 2t였죠. 2t 더하기 3분의 5t란 말이에요. 이거는 3분의 11t 나오고요. 이 시간이 A가 걸린 전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A가 걸린 전체 시간 중에 이 구간에서의 시간은 이 시간에서 t를 빼면 되죠. 그러면 이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 A의 시간은요, 3분의 11t 빼기 t 하니까는 3분의 8t. 이게 t'이에요, 지금. 이게 t'. 자, 이 t'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2 나오죠. 그러면 0은 3분의 5 V0 더하기 A2 곱하기 3분의 8t. 됐어요? 자,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5 V0는 A2 3분의 8t. 따라서 A2는 이거 없어지니까 8t분의 마이너스 8t분의 5 V0 나와요.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서 A1 나누기 A2 A2를 구하래요. A1은 구했잖아요. 3t분의 2V0 A2도 지금 나왔죠. 마이너스 8t분의 5V0인데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15분의 8에 16 나옵니다. 자,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종이 좀 바꿀게요. 그림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A를 넣은 솔레노이드와 자기화되어 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B를 고정시키렵니다. 솔레노이드 강자성체 A랍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스위치를 닫은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고 A와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답니다. 밀어낸다는 얘기는 B는 반자성체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가에서 P의 왼쪽부 P는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P에는 무슨 극이 생성이 돼요? S극이 생성이 되죠? A의 P는 S극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은 N극이란 말이에요. N극과 마주보는 B의 면은 N극이 돼야 되죠. 반자성체니까. 되었어요? 자, 그럼 기억, 반자성체 맞았죠? 니은, 나에서 A의 P 쪽은 N극이 아니라 S극이고요. T극, 나에서 스위치를 열었을 때 A와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 작용하죠. 왜요? A가 강자성체니까 자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동일한 반지름의 4분원형 매질 A, B를 수평면에 놓고 단색광을 A 또는 B에 입사하랍니다. A 또는 B에 입사하랍니다. 단색광이 A 또는 B에 입사하는 지점의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단색광이 굴절 또는 전반사하는지를 확인하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와요. 여기가 4cm 높이랍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B, 얘가 A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요게 법선이죠. 그쵸? 그럼 수직은요, 경계면은 요거죠. 법선과 이루는 각은 A가 더 크죠. 그쵸? 요거보다 요게 더 크잖아요.
됐죠? 두 개 다 굴절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높이를 조금 높은 곳에다가 비췄대요. 6cm에다가 비췄대요. 여기 6cm에다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B는 전반 사이대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법선을 그려요. 이게 접선이에요. 전반 사이다는 얘기는 B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튀어나가지 못하고. 그쵸? 자, 그런데 각도는 A가 더 많이 꺾였죠? 그럼 A는 이렇게 돼야 되죠? A도 마찬가지로 전반사 해야죠. 그럼 보기 디귿은 맞았네요. 그 다음에 기억 보세요. 그럼 단색광의 파장은 A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짧은 거 맞았죠.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더 크죠. 맞았고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D와 빗면에 놓인 BC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답니다. 정지해 있답니다. 예. 그림 나는 가에서 B와 C가 연결된 C를 끊었더니 B와 C가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래요. BC의 질량은 3mm이고요. 그럴 때 A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16번에 도르래 있고 도르래 있고 B와 C가 매달려 있고 C는 M, B는 3M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D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A가 매달려 있어요. 줄 P고요. 이게 가번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려가려는 힘이 있죠. 같은 비탈면이니까 가속도는 동일하고, 따라서 이거에 내려가려는 힘을 F라고 하면 얘는 3F가 돼야 되죠. 질량이 3배니까. 됐죠? 자, 그런데 B와 C 사이의 줄을 딱 끊었대요. 나번 그림을. 그랬더니 각각 움직였대요. 도르래 있고 3M짜리가 P에 매달려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제. A. 그쵸? 그럼 얘 내려가려는 힘은 또 3F는 있어요. 이때 가속도 A라고 할게요. C는요, 올라가겠죠. 이때 가속도 A라고 할게요. 이렇게 T고요. 자, 그런데 줄이 당기는 힘은요, P는요, P가 당기는 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라고 했으니까 이걸 T라고 하면 얘는 4T가 돼요. 됐죠? 자, 그럼 이거의 장력을 T'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T'이고요. 어차피 T'은 없어져요. 보시면 이제 아시게 돼요. 자, 운동 방정식 세워봅시다. A. 얘가 정지해 있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MAG 빼기 위쪽으로 당기는 거 4T. 정지해 있으니까 알짜임 0. B는요, 내려가려는 힘 있죠? 줄이 당기는 거 있죠? 4T. 내려가려는 거 플러스 3F 빼기 반대로 당기는 거 이거 T2'이라고 할게요. T2'은 0이요. C는요, 내려가려는 힘 있죠? 줄이 당기는 거 있죠? T2' 더하기 F 빼기 T'은 0. D는요, T' 빼기 MDG. 이게 0. 변변 다 더하면요, 없어지지요. 다 없어지죠. 남는 거는요, MAG 더하기 4F. 4F가 바로 MDG라는 얘기예요. MDG 오른쪽으로 넘긴 거예요. 자, 이거는요, A와 B의 운동 방정식 봅시다. MAG 빼기 T. 요게 MAA예요. B는요,
B는요, 내려가려는 거 T 더하기 3F. 이게 3MA예요. 그쵸? 변변 더 해볼까요? 그럼 T 없어져요. MAG 더하기 3F는 MA 더하기 3MA. 자, 그 다음에 C와 D 사이 운동방 정식 봅시다.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쵸? 그러면 C는요, 여기 잡아당기죠? T 프라임 빼기 내려가려는 힘 F 했을 때 MA예요. D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MDG 빼기 T 프라임이 MDA예요. 변변 더하면요, MDG 빼기 F는 MD 더하기 MA예요. 그쵸? 이거 두 개 더 해보세요. 두 개 연립해보세요. 연립하면은, 변변 빼볼까요? 변변 빼봅시다. 위에서 아래 거 빼봅시다. 그러면은, MAG. 3F 빼기 F니까 4F. 그 다음에, 빼기 MDG. 요거는, 요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예요. A 더하기 3MA 빼기 MDA 빼기 MA.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죠? 0이죠. 요거니까 요게 고치면 MAG 더하기 4F 빼기 MDG는 0. 요거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것만 남아요. MAA 더하기 3MA 빼기 MDA 빼기 MA는 0. 따라서 MD는 MA 이거 넘기면요, 더하기 2M 나와요. 그쵸? 됐죠? 자, 그러면 MD가 질량이 나왔어요. 아, 이 MD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값 나오겠네요. MD를 집어넣으면 네, F값 나올 것 같아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MAG 더하기 4F 빼기 MD 대신에 적어 넣으면 되죠? MA 더하기 2MG는 0이요. 그럼 MAG 이건 없어지죠? 요거랑 요거랑은 없어져요. 그러면 4F 빼기 2MG는 0. 따라서 F는 2분의 1 MG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A의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나오겠네요. 요거 두 개를 연립해 봅시다. 두 개를 연립하면 두 개를 연립해서 어떻게 할까요?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T가 4분의 1 MA죠. 요거 T는 4분의 1 MAG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MAG T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MAG 이게 MAA예요. 그럼 MA는 다 없어지고 따라서 A는 뭐가 나오죠? 4분의 3 G 나와요. 가속도 구했네요. 자, 이거를 어디다 대입하냐면
B에다 대입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A 질량 나오겠는데요. 여기다 대입하면 A 질량 나올 것 같아요.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T는 4분의 1 MH고 4분의 1 MHG 더하기 3F F는 이거죠. 2분의 3이죠. 그러면 MG는 3MA예요. A가 4분의 3G. 그쵸? 자, 그러면 4분의 1 MAG는 이거 넘어가요. 4분의 9MG에서 2분의 3을 빼요. 4분의 9 MG 빼기 2분의 3 MG란 말이에요. G는 없어지고 다. 이거 계산하면 4, 6이니까 4분의 3M 나와요. 그럼 4는 약분되고 따라서 MA의 질량은 3M이란 얘기네요.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요것도 좀 뺄게요. 1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답니다.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네. 그 다음에 표는 XY 평면상의 점 P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걸려냅니다.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도 안 나왔어요. 그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안 나왔어요, 지금. 자, 17번이요. 찾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흐르는지. 이게 X축이면서 A도선이에요. 자, 이게 Y축이면서 B도선이에요. 그쵸? 요게 D. ED 위치에 C가 있어요. 이게 ED예요. 위치.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D. 요게 마이너스 D. 요 위치가 P. 여기가 Q래요. 그런데 ABC에 의해서 P에는 들어가는 방향 3B0래요. 즉 P에서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크기는 3B0 시그마 Q에서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 세기는 B0래요. Q에서 점 Q에서 값이 지금 커요. 점 P에서 값이 커요. Q는 B0고요. 자, 그러면 점 Q에서 A와 B요. 거리가 같죠? 이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 지금 합성이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C가 나오는 방향이면, Q에서 B0 가능하죠. 그런데 점 P에서 만약에 이거라면 P에서 AB가 이게 두 개가 합한 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거리가 똑같으니까 얘는요 A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B에서도 들어가야 돼요. 그쵸? 세기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요 A에서 Q의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고 B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합성 자기장은 0이 된단 말이에요. 0. 그쵸?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이라면 Q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쵸? 요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여기선 나오는 방향이죠. 되었어요? 이거라면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C는요? C에서 나오는 방향이라면 P에서도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P에서의 합성자기장이 3B0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3B0가 합해지니까 3B0가 될 수 있고 이거는 B0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에서 두 개가 합해진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거는 나오지 않고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조건에 안 맞아요. 합해졌을 때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 되잖아요. 근데 표에서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안 맞아요. 따라서 뭐예요? 점 Q에서 A와 B 요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고 C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고 C는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은 B0 가능하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 다음에 점 P에서 A, B는 들어가는 방향, C는 들어가는 방향. 3B0 가능하죠. 즉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따져봅시다. 점 P에서 B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 합했을 때 3B0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Q에서 B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C에 의한 거 합했을 때 B0란 얘기예요. 근데 Q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죠. 그럼 둘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 다음에 C는요, 들어가는 거. 합했을 때 B0예요. 거리는요, D만큼 떨어졌어요. 그쵸? 자, 그럼 요거는요. 여기는 점 P에서는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요것도 들어가는 거. 합했을 때 들어가는 거, 합했을 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와 요거랑 같죠. 크기는. 거리가 전부 D만큼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때의 BC와 이때의 BC는 다르죠. 점 Q에서의 BC는 거리가 D만큼 떨어졌을 때고 점 P에서의 DC는 3분의 1 D만큼이에요.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는 이게 3분의 1이겠죠. 요거의 3분의 1일 거예요. 3분의 1 BC일 거예요. 이거의 3분의 1일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변변 더 해봅시다. 이거와 이거는 방향이 반대니까 통째로 없어지고요. 이거와 이거는 방향이 동일하죠? 그럼 더해주면은 3분의 4 BC 방향 동일하죠? 4B 제로예요. 따라서 BC는 3B 제로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3분의 1 BC가 B0란 얘기예요. 요 값이 B0예요. B0. 그럼 요거는 3B0란 얘기고. 됐죠? 자, 이게 B0예요. 요게 B0예요. 그럼 넘어가면요. 2B0 나오죠. 즉 BA 더하기 BB 이게 2B0예요. 그런데 이거 두 개는 동일하죠? 전류 세기 같다고 했고 거리 같으니까. 따라서 BA와 BB는 B0란 얘기죠. 동일하게 BA와 BB는 B0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냐?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Y 되죠? 마이너스 Y예요. 틀렸습니다. 니은 Q에서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 맞았죠? B0 두 개 반이니까 전류의 세기는 C가 B의 3배냐? C가 B의 3배? 맞았죠? 그쵸? BC는요 3B0니까
3배 맞았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진행됩니다. 1과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로 갖고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일자가 됩니다. 금속고리의 점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P가 X 이퀄 D일 때 D를 지날 때와 X 이퀄 3D를 지날 때가 서로 반대.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X 이퀄 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작답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것 같네요.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게 4D, 여기가 2D, D, 3D, 5D, 여기가 6D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3영역 들어가는 방향 B 제로의 자기장입니다. 자, 요게 2D고 요게 1영역 자기장 B 제로 나오는 방향이래요. 여기가 2영역이고요. 여기에 정사각형 고리 2D인 정사각형 고리 여기가 P점이래요. 지나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영역에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 영역이 이거라면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자, 첫 번째 x 이퀄 t에서 p가 x 이퀄 t에서 이렇게 놓인 거예요. 이렇게 놓인 거예요. 이렇게 놓인 거예요. 그럼 요거 영향받고 요거 영향받잖아요. 그쵸? 그럼 1영역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점점 증가하죠. 그쵸?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은요. B, 이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증가하죠. 증가해요. 들어가는 방향은 들어가고 증가해요. 자, 이랬을 때 외부 자기장이 이랬을 때 자체 자기장은 요 놈은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들어가야 돼요. 그쵸? 1영역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 나와야 돼요. 자체 자기장이. 2영역에 의해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나와야 되죠.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자체 자기장. 이거는 2영역이에요. 2영역에 의해서 2영역에 의해서 요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 이퀄 3d에서 3d를 지난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3D를) 지나요. 자, 그러면 1영역은요. 1영역은 자체 자기장이 감소하죠. 오른쪽 하니까 이 면적이 점점 줄어들죠. 감소하고요. 2영역은요. 증가하죠.
그랬을 때 자체 자기장은요, 이거는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요. 이게 감소하니까 자체 자기장은요, 자,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요게 증가하니까 자체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럼 합하면 나오는 방향이 돼요. 그쵸?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합하면요. 이것 전체 유도전류의 세기 요거 토탈과 여기에서의 토탈은요. 요 놈이 더 크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이니까. 되었어요? 따라서 조건에서 D를 지날 때보다 3D를 지날 때 작다고 했으니까 조건 만족했죠. 그쵸? 그러면 B 영역은 운 좋게 지금 한 번에 나왔어요. 이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된다. 외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따라서 기억 보기 보면은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축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P가 3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냐? 여기를 지날 때 자체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플러스 Y. 맞았습니다. T극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D를 지날 때가 OD를 지날 때보다 작다. OD를 지날 때는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런데 유도전류는요. 단위 시간 동안의 자속 변화량, 면적, 변화율에 따라서 다르죠. x 이퀄 OD일 때와 x 이퀄 D일 때 면적 변화가 누가 커요? OD일 때가 크잖아요. 요 면적이 합성 자기장의 면적이 D일 때는 요거와 요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고, 그쵸? 따라서 OD일 때가 크니까 전체 전류의 세기는 OD일 때가 더 커야 되죠. D일 때가 작고요. 그럼 맞았네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따지는 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B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고요. 양전화인 A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이 작용하고 B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답니다.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A, B의 위치만을 바꿔 고정시켰더니 C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EF인 전기력이 작용한답니다. 옳은 것 찾는데 이것도 또 경우의 수 따져야겠네요. B, C의 극성을 알아야 되니까요. 경우의 수. A는 플러스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힘 F가 작용한대요. B하고 C는 안 주어졌고요. D, ED만큼 있고 0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B의 자리를 바꿨어요. 0, A, 얘는 플러스고요. D 거리에 있고 C가 있는데 X축이고요. ED 있고 C에는 EF의 힘이 작용한대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BC, B가 플러스고 C가 플러스인 경우 해봅시다. 그러면 F 넷 A에 작용한 거는 플러스니까 A, B, C가 전부 플러스니까 A는 왼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조건 안 맞아요.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B는 밀어내고 C는 잡아당기고
그쵸? 그럼 Fnet A는 B가 A를 미는 님, FC가 A를 당기는 님.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밀어내요. 그쵸? B도 여기서는 이쪽 방향을 힘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Fnet B는요. 어떻게 되죠? A가 B를 밀어내죠. A가 B를 밀어낸 님, 그 다음에 FC가 B를 당기는 님. 전부 오른쪽이니까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그쵸? 요게 더 세면은 A도 오른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인 경우 봅시다. 그러면 Fnet A는 B가 A를 잡아당겨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면은 요 잡아당기죠? 이쪽으로 돼요. 플러스 FC가 A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죠? 이쪽으로 돼요. 그쵸? 그 다음에 F 알짜 힘 B는요. A가 B에 작용하는 거 왼쪽이죠. 플러스 C가 B에 작용하는 거 오른쪽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B가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해봅시다. 그러면 F net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F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 오른쪽, C가 A를 잡아당기는 거 오른쪽. 그 다음에 net B는요. F A가 B를 잡아당기는 거 더하기 F C가 B를 잡아당기는 건데 A가 B 왼쪽, C가 밀어내죠. 왼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성립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럼 이제 나에서 따져봅시다. 나에서 요거 둘 중에 하나니까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인 경우 봅시다. A, B, C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럼 Fnet C는 F, A가 C를 잡아당기는 거 있죠. F, B가 C를 잡아당기는 거 있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했으니까 아니네요. 그쵸? 그러면 요 조건이란 얘기예요. A가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됐죠? 자, 그럼 보기에서 기억은 C는 양전화 맞았네요. 자, 그러면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요거 마이너스 X냐, 요 상태죠. B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A가 플러스, C가 플러스예요. 따라서 B에 작용하는 건 이쪽이죠. 마이너스 X가 아니라 플러스 X입니다. 니은 틀렸네요. 티그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3F보다 크냐? 3F보다 크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F가 여기 주어졌죠? 자, 이 경우 요게 F라고 그랬어요. 요게 F. 자, 그럼 저거 해봅시다. F는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 요거예요. B가 A를, 여기서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 오른쪽이에요. 그러면은 K, D제곱, QA, QB. C는요. A를 밀어내죠. 마이너스 K, 거리는요 2D 떨어져 있죠. 그러면 4D 제곱분의 QA, QC예요.
이게 플러스 x예요. 플러스 x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플러스 x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플러스 이 값이 플러스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거 자체가 f보다 커야 되죠. 그쵸? f보다 큰 값에서 어떤 값을 뺐을 때 f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따라서 k d제곱 qa qb는 f보다 커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이 f가 나온대요. c f는 c. 이 f는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여기에 EF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됐죠? B가 C를 잡아당기는 거 왼쪽이죠. 마이너스 K 4 D제곱 QB QC. A는요. C를 오른쪽으로 밀죠. 플러스 K D제곱 QA QC. 이게 플러스 EF예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요 값이 EF보다 커야 되죠. 큰 값에서 어떤 값을 뺐을 때 EF가 나올 수 있으니까. 따라서 K, D제곱, QA, QC. 요거는 EF보다 커요. 됐죠? 그러면 이제 A에 작용하는 힘을 봅시다. A. 여기에는요. B가 잡아당기는 거, C가 밀어내는 거. 그쵸? C하고 A 사이에는 EF보다 커요. 요거. 자, A, F, 넷, A, B, 나에서 A는 F, B가 A에 작용하는 거, F, C가 A에 작용하는 거. B가 A에 작용하는 거, 요거죠. F보다 크다 그랬죠. C가 A에 작용하는 거, EF보다 크다 그랬죠. 따라서 합하면요, 3F보다 커야 되죠. 요거는. 그러면 디귿 맞았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경우의 수 싫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2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여 마찰 구간 1과 높이가 8h 마찰 구간 1과 높이가 8h인 평면상의 마찰 구간 2를 지나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운동한답니다. 1의 시작점 P와 끝점 Q의 높이 차는 9h.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2의 시작점 마찰 구간 2의 시작점 R에서의 4분의 5배 P에서가 4분의 5배라 4분의 5배. 네. Q에서 물체의 속력은 V다. 1과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같다. 그랬을 때 P의 높이를 구하라. P의 높이를 구하라. 자, 20번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더 내려와야 되네. 이렇게 돼요. 이거 아닙니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가 마찰 구간 2. 여기가 R.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했을 때 V래요. 요거 8H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찰 구간, 이거는 9H래요. 여기 마찰 구간.
여기를 통과할 때가 V래요. 여기가 Q점, 여기가 P점. 그 다음에 평면에서 3V로 갔대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시작점 아래서의 4분의 5배가 여기에서의 속력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의 속력을 V'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4분의 5 V'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Q에서의 운동에너지와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가 같죠. 그쵸? 여기에서의 EK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여기서도 EK가 2분의 1 mv 제곱이고 동일하네요. 자, 그러면 총 에너지, 총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이거죠. 2분의 1 곱하기 m 3v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9배의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이거는 9배의 2k란 얘기네요. 2분의 1 mv 제곱이 2k니까. 자, 그 다음에 손실 에너지를 E 제로라고 할게요. 구간 1과 구간 2에서의 손실 에너지를 E 제로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요게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손실 에너지 하면 되죠. 자, 2K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2K 더하기 mg 8h 더하기 손실 에너지 E0 하면 2배의 E0. 그쵸? 따라서 2배의 E0는 넘길게요. 8배의 EK 빼기 8mgh. 요거 하나 나와요. 자, 1구간 봅시다. 1구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속력이 4분의 5 V'의 제곱. 손실 에너지. 1구간 손실 에너지 E0. E0는 여기에서 요거 갔으니까 2분의 1 m 4분의 5 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곱 2k죠? 더하기 빼기 mg 9h죠? 9mgh.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구간 손실 에너지 마찬가지로 E0죠? 요거 구간에서 자, 이거는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곱. 높이 변화는 없으니까 요거예요. 자, 이거 두 개 변변 더 해볼까요? 요거 2k이고, 그럼 변변 더하면 4분의 16분의 25. 2배의 E0는 16분의 25 더하기 1 하니까 25에다 16하면 41. 16분의 41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요거는 2k니까 2배 2k 빼기 9mgh. 이거 나와요. 그쵸? 근데 요거가 이 2배 2제로가 요거랑 같죠? 요거가 바로 8-2k 더 빼기 8mgh. 요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16분의 41 2분의 1 mv'의 제곱은 넘어가면은 10배의 2k 더하기 넘어가면은 mgh. 요거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변변 더한 거고, 이거랑 이거랑 동일하죠? 그럼 이퀄 관계 되죠? 이퀄 관계 되니까 16분의 25
곱하기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빼기 2k k 빼기 9 mg h는 요거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빼기 2k 요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이건 없어지죠. 그쵸? 넘어가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8이니까 뭐가 돼야 되죠? 1이니까 1 하면은 9 나오죠. 16분의 9. 이거 넘어가서 연립 계산하면 16분의 9 곱하기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이게 넘어가면은 9mgh 없어지고 그러면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은 16mgh예요. 자, 이게 뭐냐면 R에서의 운동 에너지죠? EKR. 요거를 EKR에서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6분의 41 곱하기 16 mgh 는 12k 더하기 mgh 이거는 없어지고 그럼 넘어가면은 40 mgh가 12k니까는 운동에너지 2k는 4 mgh 그쵸? 근데 2k가 뭐라 그랬어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됐죠? 자, 그럼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요. 2kP는 2분의 1 잠깐만요. 이거 하지 않았나? R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4분의 5배라고 그랬잖아요. 속력이 4분의 5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 m v 프라임의 제곱에 이게 아니죠. 2분의 1 m v 프라임이니까 4분의 5 v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16분의 25 곱하기 2분의 1 m v 프라임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v 프라임의 제곱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16분의 25 곱하기 16 mg h 하니까는 25 mg h 나와요.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손실에는 여기 높이차 따라서 점 P에서 봅시다. 점 P에서 잠깐만요. 네, 요거죠. 요거. 우리는 지금 요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높이. 이거 나지H. 높이 이걸 구하래요. P의 높이. 이거는요. 여기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9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고 3v니까는 제곱하면 9가 되고요. 요게 mg 라지 더하기 여기서의 속력이 운동 에너지가 요거 25 mgh 25 mg 라지 h 25 스몰 h죠.
플러스 25 mg 스몰 h. 그쵸? 근데 이게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 바로 4 mg h. 2분의 1 mv 제곱이 4 mg h. 이 k가 이 k 요거요. 요거.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9 곱하기 4 mg h는 mg 라지 h 더하기 25 mg 스몰 h. mg 다 없애요. mg. 자, 그럼 49 36 스몰 h는 라지 h 더하기 25 스몰 h. 따라서 라지 h는 뭐가 나와요? 11 스몰 h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P의 높이는 11h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